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 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은데 지역에서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현 정국을 두 분 패널을 모시고 오늘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BBS 라디오와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건우문, 홍순헌 두 분 패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건우문, 홍순헌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크랩허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추첨해서 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하다도 좋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분들도 메시지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듣고 의견 주셔도 저희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을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 패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두 분 패널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응원을 드리거나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화이트데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탕을 주는 날인데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하신 두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이 손으로 되는 하트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훈훈하게 시작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선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사탕이라도 하나 가져오시지. 가져오지 않으시고. 네. 저는 뭐 당연히 네. 우리 BBS 부산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무한의 감사와 함께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두 분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한 진영 간의 대립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더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 지역에서도 이 야권 연대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 지역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부터 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구속이 취소된다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현실 속에 발생이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불법성이라는 것 그리고 위헌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거릉우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부산 시민과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형사재판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는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그리고 절차적 오류 등에 대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취소했는데요. 제가 1월 7일 첫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의 독선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 수사한 것이 형사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라는 결정적인 판결을 끌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공수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은 구속하는 그 과정까지 절대적으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 불법적인 과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국회에서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사태는 중앙지법에서 담당 판사가 결정한 구속 기한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한 70년 동안에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 기한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 6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결국 기한을 가지고 그동안에 검찰에서도 적용을 해왔고 인용을 해왔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사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또한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은 항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는 적시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적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의 기간까지도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 산정일을 따져보면 오늘까지 적시 항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청년님. 예, 네, 이걸 한 굉장히 30초 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오동훈 공수처장은
아무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판사 쇼핑이라는 부분, 즉 중앙지법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을 청구를 했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3번 정도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각이 된 이유 사유를 볼 때 자기가 대통령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하기 위한 편법적으로 서부지법에 그 이준영 판사가 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사실 때문에 무리한 수사에 내란죄란 수사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된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에 대한 부분, 즉 검찰청에서 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위법성을 약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31일과 1월 7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다라는 사실, 물론 공수처에서 한 것이죠. 신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청구 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 보면 서부지법에서 마찬가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지속적으로 쇼핑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정언에서 나왔듯이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 문장의 표현상에서 잠시 실수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적시 항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계속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권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사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국회에서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일단은 상위 법원에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검찰에서는 이 적시 항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기라고 하는, 전직 검찰총장을 봐주기 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뜻 아니냐, 이렇게밖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신무정 검찰총장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우리 현재 사상, 우리 대한민국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의 정부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구속 만료에 대한 그 시간이냐 날이냐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은 검찰청과 사법부의 판단들이 조금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말씀을 돌리게 되면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오늘 즉 3월 14일 날 대통령 탄핵 기일이 잡을 예정에서는 지금 기일이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일을 거쳐 지금 평결이 나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갈등이 고조되고 격론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리고 3인의 검사들이 탄핵이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상황이 더 긴박하게 흘러가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29번 탄핵 남발이
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입법 내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연들 올라와서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천지평 자비님께서 탄핵 인용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뭐 결정이 나지 않겠냐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6377번님 출근하기 싫은 금요일인데 모두들 따뜻하게 한 주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분 패널들께서는 이렇게 이 현안을 두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떻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분도 메시지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 다시 한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008번 님도 이제 중학교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내라고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를 하는 이런 사항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에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 기일로 산정을 했지 시간으로 산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찰에서 정확하게 상부 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내부 문건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기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검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무책임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 또 관계가 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제가 어제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판결 내용을 일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건은 뭐냐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입니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왔고 거기에 관련돼서 미진한 수사에 의한 부분들 이런 게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앞서 국힘이나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른,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박사님 이분 소추권이 네. 남용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지금 29번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 탄핵에 의해서 8.8패입니다. 줄 탄핵이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만이 두 분이 남았지만 아직 13명의 탄핵을 했던 부분이 전부 다 기각된 상황이죠.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입법 즉 민주당이 책임을 지느냐? 그 기각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회 측에서 헌법 소추를 하면 당사자인 분은 고위공직자분들은 본인이 개인 돈으로 재판을 준비하면 변호사 비용이 몇천만 원 듭니다. 하지만 국회 측에서 하는 소추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을 안 내죠. 국가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런 비율을 보면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째 보면 방송 용어로 좀 그 힘들지만 엿먹으라는 식으로 엿먹으라는 식으로 어째 보면 사람을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옆으로 예. 그렇게 좀 흘러 강하게 그렇게 옆으로 말씀- 흘러가면 제가 이거 완전 조금만- 예. 곤란하고 예. 문제는 28건의 탄핵 소추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계엄 이후의 문제를 우리는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계엄 내란 이후에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일어났지 그 전에는 실제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행안부 장관 한 사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한 분, 이 두 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 내란 계엄 이후에 발생된 그런 탄핵 소추라는 거를 아시고 말씀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윤석열 하시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가장 크게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때는 체제의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째 보면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탄핵 이유가 문재인 정권 때 전모모 인권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미군 사드기지에 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정보를 넘겼다고 하는 의혹으로 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부분을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냐에 대한 의문점은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이성현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도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그 탄핵은 보복 탄핵이란 말처럼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민주당의 동봉투 수사에 관한 부분 때문에 보복적인 탄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 것은 주된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전 정부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용산과 그리고 한남동 관저의 건설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일체의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고 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사에 대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도 해왔듯이 이 중요한 지역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그 수의 계약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탄핵한다는 거는 수의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을 뿐더러 했다라는 결과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감사원장이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이다. 예,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해를 말씀드린 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공사 하나 때문에 헌법 독립기관인 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공사 입법- 하나뿐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네, 너무 제가 좀- 지금 개입을 했다는 것은 라디오 생방송이 이제 끝나갈 시점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이 됩니다. 토론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858번님, 이제 주말이란 생각에 아침밥도 맛있게 먹고 딸기도 좀 챙겨 드셨다는데 저희도 딸기 먹고 싶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립니다. 방송 이후에도 샵 4899, 샵 489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자, 저희들 라디오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두 분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분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면 두 분의 격렬한 토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잠깐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이렇게 끊을 때 틈을 주지 않으면 두 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시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지금부터는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저희들 마무리를 했고요. 이 시간부터는 저희들 또 자유롭게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격렬하게 토론을 하셔도 좋고 시간도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여의도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 문영배 재판관이 여의도 상황이 여의도 상황이 재판관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제 풍문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풍문인 거죠. 예, 그래 조기 대선을 생각했던 국민의힘 주자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요. 거기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을 조금 결정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법률가예요. 정치인을 떠나서 그런 분이 문영배 재판관에게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바로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거시 방송보다 지금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방송이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분들의 유튜브 방송도 보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방송도 봐야지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정보를 좀 많이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유튜브를 저도 말씀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극우라고 표현되는 이런 유튜브들은 너무 가짜가 많아요. 오직하면 우리가 민주 파출소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신고를 받고 그 신고된 가짜 뉴스를 우리 당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실제로 사법권에 우리가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최근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적어도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에서는 말은 좀 거칠지 몰라도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짜를 퍼뜨리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발 인정 좀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말씀드린 이 말씀이라는 게 좌우에 대한 방송은 어그를 끌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게 꼭 가짜 뉴스라는 게 민주파출소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그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를 자꾸 억압시킨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민주파출소라는 어찌 보면 공공재를 볼 수 있는 그 국가의 행정부에 대한 그
말의 파출소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인터넷이나 요거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자체도 사실 그에 대한 명칭을 좀 바꿔왔으면 좋겠고요. 파출소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말인데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겁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파출소라는 이야기를 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아니 잘못한 걸 그리고 가장 사실은 가까이 가서 신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법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서민적 차원에서 기초 단계는 바로 파출소입니다. 검찰청에 찾아갈까요? 대검찰청에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찌 보면 그는 표현의 자유가 가짜 뉴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도 자,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말해 개인의 표현이 말이 실수 나오고 말이 놓을 수 있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비약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이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은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게 이번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서부 지방법원의 폭동 사건. 그게 주동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보수 유튜브 그분들이 주동했다라는 사실이고 제가 지금 173명이나 입건이 돼 있고 73건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173명이 아니고 73명이고 예. 73명이 기소가 돼 있고 기소돼 있고. 173명이 입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분들의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그걸 어떻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 다 근데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유튜브를 보수 유튜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그게 보수가 아니고 뭡니까? 어찌 보면 이게 보수와 진보에 선동된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꼭 어떻게 보수만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가 아니고 그거는 저는 조금 많이가 약간 아니고 비약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비중적인 같고요. 측면에서 훨씬 많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라는 원래 거예요. 보수는 좀 바보스러워서 전투력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보수가 바보스럽다라는 얘기는 보수를 지향하시는 사람들이 들으면 오늘 좀 순둥이 같이 순하다는 엄청나게- 뜻이지. 엄청나게 이 기분 사람을 나빠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어서 뭐 그 작업을 한다든지 안 좋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예, 예.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서울의 분위기, 헌재의 분위기나 정치권의 중앙 정치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역에서도 지금 야외 집회도 많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홍 박사님 실제 또 당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장 가시면? 네, 참 안타까운 게 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에서 이게 구속 취소가 되면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확장적인 사회 문제가 네. 이 국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밤잠을 못 자겠다라는 국민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제는 경제를 포기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성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 지역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렇지만 검찰의 더티한 플레이에 의해서 이런 대통령이 현재 구속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리로 나와서 피켓팅도 또 하고 또 그리고 야간에 시위 현장에 가서 또 박수도 함께 치고 그리고 불빛을 들면서 가슴 졸이는 이런 시간들 나날들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지 정말 불안한 나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 지역은 거리로 좀 나오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평상시에 부산역에 우리 보수 우파분들이 평일에도 네, 평일에도 네. 나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하면서 네. 반대 집회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나름대로 조금의 안도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벌써 10%가 지금 상승됐다는 결과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금 또 다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고생도 하시고 거리 유세를 그 집회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저희 우파에서도 똑같이 서울과 그리고 부산과 지금 그 지역 집회를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여론조사를 가지고 또 엉터리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시 항고 이후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탄핵을 원하는 쪽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국힘이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싸잡아서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내란 계엄 이 사태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를 시켜준 재판관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총장이나 똑같은 앞으로 사법의 큰 역사를 한번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축배의 잔을 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쉽고 안쓰럽다 이렇게 아닙니다. 표현을 하고 저는 싶습니다. 볼 때는 지금 그 구속 취소되기 전에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모드로 움직였다 봅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된 이후에 이렇게 집회와 초선 의원들의 삭발과 우리 극우들하고 표현했던 이 시각 행진이라든지 일반 그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란 계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형사재판은 지금 구속 취소되어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로 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이 되어야 될 내란죄가 빠졌습니다. 국회 측에 의해서 철회를 했고 그 철회를 했던 관계가 철회를 할 때도 국회에 사실은 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 숫자에 대해서 어제 그 선거 뭐라 해야 되죠? 투표를 해서 철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철회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철회를 해버렸던 것도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 32조 위반인데 그 위반에서 가장 큰 것이 아까 내란죄를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초대의 헌법을 만들고 연구했던 허영 헌법학자하고 그리고 그 외에 계속 허영 씨만 얘기하고 그 외에 있는데. 헌법학자들께서 지금 네. 말씀하신 사기 탄핵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10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위법 사항을 의견서로 같이 제출을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꾸 내란계엄이라서 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내란이라 보거든요. 근데 그 내란이란 게 빠져버리면 과연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계엄이라는 그 이야기를 어떤 자, 결과를 가지고 좋습니다. 올지도 지금 제가 봐야 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그 말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정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느냐. 두 번째,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 번째, 계엄 포고령 내용이 뭐냐? 네 번째, 국회와 선관위에 바로 마비를 시도했느냐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거의 70일 80일 동안에 매일 뉴스만 틀면 나오고 어느 유튜브든 틀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이 5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개만 틀려도 문제가 있어도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판결문 중에 96도의 3376호예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 저지한 경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문에 그렇다면 어느 우리마다 그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면 어느 사건에 의해서 그 판결이 나왔다 말씀입니까? 어느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어느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96년 예. 같으면 언제 96년입니까? 사건이에요? 몇 년도요? 96년이면 예. 전두환이 국가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예. 그 판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이것도 부정하겠죠. 부정하시겠죠. 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96년도에 부합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제가 헌법 자체가 아니죠. 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대법원에 대한 판결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와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은 개념이 틀립니다. 보면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12.12 그 비상개업을 해서 12.12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가 어찌 보면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끌어내렸고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리면서 자기들이 하나회라는 조직이 군인을 그 완전히 그 뭐래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일반 그 군대를 자기들 손으로 일으키고 어찌 보면 피를 흘렸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한 즉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탱크라든지 공수부대라든지 동원을 해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자기가 권력 찬탈을 위해서 우리 말하는 내란이라는 진짜 내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까 요건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고 아니 근데 권총을 차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선관위에 들어간 사실은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실중계를 통해서 다 확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면 좋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본인이 물론 내란을 일으켰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느냐 그 얘기에 탄핵 소추를 너무 남발했다 이걸 불법으로 이렇게 주장해서 그 이유로 비상계엄을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어제 헌재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절차상 탄핵 소추를 진행했던 것은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어제로서 헌법재판소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5가지 항목을
탄핵 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서 논거를 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 헌법재판소가 어찌 보면 국론을 더 분열시키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했을 때 이틀 만에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끌어진 상태에서 그 기각이 판단을 낼 때 4대 4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 네 분의 이 재판관들은 일반적인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간다. 이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그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재판관들이 그러면 보세요. 요거 좀 말씀 좀 듣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합시다. 어제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판결 내용을 보면 8대 0입니다. 단 재판관들의 전제 조건은 법리 해석은 다르게 그러니까 세수가 정리가 돼 있지만 정계선 재판의 진보 성향 여성 들어 있지만 지금 네. 말씀하시는 대로 성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이나 전모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 금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얘기하는 것이나 자, 홍 박사님, 똑같은 얘기들을 박사님, 반복하고 제가 있으니까 좌우 답답하다는 논리를 거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장 보십시오.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이 됐는데 각하가 놓든 기각이 놓는데 어떻게 4대 4라는 게 놓을 수가 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성향에 따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한 법리 판단이면 8대 0이어야 되죠. 왜 4대 4입니까? 이틀도 안 됐는데 4대 3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 저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배 탄핵 소치는 헌법이 정해진 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독립기관들이 가 있다 보면 만약에 검사들도 무리하게 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탄핵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 갑질이라든지 무슨 일반적인 지금 탄핵 소추가 29번에 있으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기각되고 왔을 때 그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무고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지금 법리 해석을 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고소에도 아무 관계 없는데 제가 잠깐 어제 잠깐만요. 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는 바로 헌재에서 결정했던 것은 헌법상의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두 명의 방송위원으로서는 방송심의위원장 아닙니까?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씀만 듣고 대법원에서 네. 정확하게 어제 판결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탄핵 심판이 빨리 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진영별로 여러 가지 주장들과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경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핵 심판 선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과연 그럼 언제쯤 이게 내려질까요? 두 분 좀 예상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오늘 14일 정도의 선고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됨으로써 네. 좀 헌재에서 평의에 대한 부분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결정이 됐다.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는 8대 0이다. 네. 무조건 인용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기자들도 헌법재판소 출입하는 기자들도 사실 그렇게 기각이 보다는 인용이 8대 0이 될 것이다. 14일 날 오늘 결정이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지금 조금 현재의 분위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3월 26일 이재명 대표님의 선고일과 조금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아니면 맞추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다음 주에 그 기일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3월 말 정도까지 예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예상이. 지금 오늘은 네. 아니고 네. 예,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도 가능할 수 있다. 음. 지금 이제 한 9시 오전 9시 조금 넘어가는 네. 시간입니다만은 10시나 11시 이내에 통보를 거쳐서 오후에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진보와 또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양쪽의 옥 외에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함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겠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최종 중심을 선고를 남겨놓고 있는 헌재 입장에서는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시 적결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헌재에 좀 섭섭한 표현을 하자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 민생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는 외교는 뭐 더 엉망진창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네. 헌재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 그 결정만이 안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결정이 인용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선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를 통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그 좋은 대통령이 또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우르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있을 말씀 것 있지 같아요. 않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이 상황도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국민들의 좀 바람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저희 정치 클래스 시간에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것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도 우리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지 우리 권우문 박사님 먼저 드릴까요? 좀 네. 이 상황이 좌우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 우리 홍 박사님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누구 탓이 아니라 지금 현 정세 즉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모든 그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다 국가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그 잡초처럼 콜러왔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사항만 좀 깨끗하게 빨리 정리되면 언제든지 이 경제를 다시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마찬가지로 조금 빠르게 빨리 정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아쉽게도 그나마 헌재에서 열심히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낼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의 오판 그리고 법원에서 또 이상한 판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하루라도 더 지속이 되면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라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이 현실들을 놓고 정부도 그렇죠. 최대행의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도 아직 최종 헌재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 이런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헌법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법 위에 존재한다라는 이런 걸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탄핵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대선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 뽑혀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건설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외교 또 미래지향적인 국방 안보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 가능한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빨리 우리가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더 길어질까봐요. 그래도 네, 이재명은 공평하게 저희들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말 두 분 어떻게 거리로 나가십니까? 아니면은 궁금한데요. 뭐 한 말씀. 거리로 나가시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나갈 겁니다. 네. 저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 홍 박사님은 나갑니다. 나가시고 왜?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권 박사님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시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우문 홍순원의 정식 클래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